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6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정청래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종교 편향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계종 종교 편향 범대책위는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에 승려대회를, 2월에 범불교대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85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종교 편향 모니터를 강화하기 위한 종교평화위원회 예산이 5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이 제15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태고종은 인천 용궁사의 전승관이 건립될 경우 총무원사를 이전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장 2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명상포교, 불교문화포교, 연불포교를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60여 명이 정청래 의원 불교 폄하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정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종교 편향 문제에 집행부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회기를 마치자마자 여당 청사 앞에 집결해 정부 여당의 불교 왜곡과 종교 편향에 항의했습니다.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불교를 매도한 정청래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이렇게 새겨진 플랜카드가 말없는 말로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같은 시간 당사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 특별위원장 등과 마주 앉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 스님들을 맞이한 김영배 최고위원과 서영교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로는 국가수반인 대통령까지 또 행정부 장관까지 또 입법기구의 의원까지 불교를 폄하하고 편향하고 이런 나라에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회의를 마치고 종당과 여당의 특별위원장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사이에도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에 보자는 격양된 스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종단이 15일까지를 기한으로 정청래 의원의 자진 사퇴와 출당 조치 등을 공문 등을 통해 거듭 요구했는데도 답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을 올리기로 했고요. 정책과 예산 그리고 제도를 포함한 많은 말씀을 드리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돼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의 교황청 2차례 방문과 국가위원회 위원 위촉 당시 이른바 조계종 패싱 등 현 정부 여당의 거듭된 종교 편향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었다는 성토가 결기 어린 목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거면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은 끝까지 이게 반영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2월 중순쯤에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소식 공개하게 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봉이 김선달 비하 발언에서 촉발돼 정부의 테러 활성화 지원으로 불붙은 성난 불심은 이제 정부 여당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정청래 의원 불교 폄하 발언과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단 차원에서 구성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에 승려대회를, 2월에 범불교대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현 정부 이후 지속된 종교 편향에 불교계의 공분이 격화된 가운데 조계종의 3차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 지도부 사부대중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에게 상처 입은 불교도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온 정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시한을 어제 15일까지로 그 정청래 의원 사퇴를 하든 제명 내지 출당을 시키든 하라고 요구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답이 전통문화 보존 개선 발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냥 잘 살피겠다 정도로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활성화 캠페인 등 일련의 종교 편향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같은 시각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의 여당 당사 항의 방문에서 정 의원의 제명과 출당을 촉구하는 입장이 전달된 상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범대책위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범대책위는 우선 전국 교구본사와 사업연합회별 홍보, 활동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음 달인 새해 초 승려대회를 개최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에는 종단을 초월해 불자들이 결집하는 범불교대회를 이어가며 누적된 종교 편향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의결했습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사항 등은 범대책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선 전국 사찰에 설치된 정청래 의원 규탄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유지하고 포교사단과 대불련, 대불청 등 불교단체들의 항의 방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12월 중간에 보면 너무 터울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신도에 또 포교사단도 참여하셨는데 이분들도 시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항의 방문을 한 번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태껏 누적된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 사태로 불교계의 공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이 크리스마스를 이웃 종교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의 성탄절 연등을 밝힙니다. 원행 스님은 축하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경계를 넘어 포용으로 차별하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탄절로서 그 의미를 기억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사랑과 화합의 진리 아래 평온하길 바란다며 종교가 앞장서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조계사 일주문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연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탄절 연등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처럼 올해도 초청 행사 없이 연등 점등과 총무원장 스님 축하 메시지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85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1.4% 늘어난 279억 2천만 원, 특별 회계는 올해보다 6.7% 줄어든 576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 편향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기 위한 종교평화위원회 예산이 5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또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인사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초심호계위원회 법성스님, 법규위원회 도호스님이 재선출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해광스님, 소청심사위원으로 정견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명진, 해량, 도림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출가 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가결돼 특위위원장으로 정범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이 제15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법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태고종 제144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재적 종회의원 55명 중 36표를 얻어 19표를 받은 원봉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또 수석 부의장에는 법신 스님이, 차석 부의장에는 법륜 스님이 각각 선출돼 15대 태고종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또 3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종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태고종은 새해 종단 종전과 의식집을 편찬하고 태고문화전승연구소를 설립하며 동방불교대학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인천용궁사에 전승관이 건립될 경우 총무원사를 그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역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전자증명서나 종이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런 방역 패스를 내년 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12세에서 18세 사이는 내년 1월 31일까지, 11세 이하는 기간 제한 없이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제11, 12대 단장 2취임식이 열렸습니다. 5천여 포교사를 이끌게 된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명상포교, 불교문화포교, 연불포교를 3대 과제로 제시하며 포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3개 지역단의 5천여 포교사로 구성된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중앙신도회와 함께 조계종 포교 핵심 단체로 꼽히는 만큼 임명장만 수여하던 기존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단장 2취임식이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2000년 3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지역단 임원 임명식을 함께 개최하고 참석자 범위도 넓힌 겁니다. 포교사는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불법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포교에 어려움을 겪었던 제11대 임원진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포교사의 길을 자신감 있게 신바람나게 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을 만들어 부처님의 정법 홍보에 앞장섬으로써 종단에서 꼭 필요하고 종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포교사단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21년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12대 김영석 포교사 단장은 포교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교사들의 포교 활동 내용을 명상포교, 불교문화포교, 연불포교로 정리하고 이를 포교 3대 과제로 설정하여 기틀을 마련하고 강화하며 포교 지평을 더 넓게, 더 크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은 제가 불교의 중추로 자리 잡은 포교 사단에 종단의 호법 신장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과의 연계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님들의 지도하에 포교사들 모두가 일심으로 정진해 나갈 때 우리 종단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영석 단장의 주도 아래 포교사단 앞에는 코로나19라는 높은 파고 속에 종교 편향 사태를 헤쳐나가야 할 엄중한 책무도 놓여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평생 청정한 수행자로 정진하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추모하는 전시관이 부산 해원정사에 마련됐습니다. 부산 해원정사는 경내 방장실 앞에서 고산 스님 추모 전시관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원어 스님은 은사인 고산 스님이 오래 머무른 방장실을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스님의 발자취가 담긴 유품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관에는 고산 스님의 사진과 저서, 경전 필사본 등 다양한 유품이 전시됐고 스님의 육성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과 전계 대화상을 지낸 고산 스님은 지난 3월 23일 쌍계사 방장실에서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경남 밀양의 천태도량 삼양사에 국태민안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비로자나 대범종을 봉안한 범종각이 건립됐습니다. 삼양사는 경내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으로 범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면적 13평의 2층 규모로 조성된 범종각에는 무게 1,600관, 6톤의 대범종과 법고, 모거, 운판이 봉안됐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낙성의 공덕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병고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지 설혜 스님은 비로자나 대범종의 자비광명 소리를 들은 모든 불자들이 보리심을 내고 진리를 실천해 구경성불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제정한 제31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이 열려 문화예술과 언론, 지역개발에 헌신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옛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불교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해원은 산과 바다 들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시를 이루고 있는 마산, 진해, 창원 지역에서 각각 이름을 따 지역 통합과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원 불교계가 문화예술과 언론, 지역 사랑을 고양시키기 위해 종교와 상관없이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20여 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문화예술, 언론, 지역개발 부분에서 빼어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 그 높은 뜻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개발 행운상 수상자인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은 지난 1994년 병원 개원 이후 배려와 나눔의 철학으로 소외계층과 교육기관 등에 헌신적 기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상을 계기로 제 마지막 인생을 모두 바쳐서 제가 포항공대하고 저희들은 합쳐서 세계 최대 최고하는 공학 과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상에는 한국불교아동문학회장을 역임한 이창규 문협자문위원이, 예술상에는 지역하단 발전에 공헌한 박배덕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언론상은 지역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한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이 받았습니다. 매년 연말 한 해를 갈무리하며 열리는 산해원 문화상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업적은 우리들이 그것을 답습하면서 또 즐기면서 행복지수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타적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산해원 문화상을 훈하고 있는 창원시도 축하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온 누리의 문화예술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방역 패스를 비롯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성주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시상, 봉행사, 축사 등의 순으로 회항됐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600년 왕실 원찰 서울 흥천사의 불교 공예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는 내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흥천사의 불교 공예를 주제로 제54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흥천사 대종 명문으로 본 흥천사의 성격과 대종의 보존 방향이란 제목의 기조 발표를 하는 등 4편의 연구 논문이 선보입니다. 또 최흥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과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은 흥천사 불교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발표합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600년의 왕실 원찰 흥천사에 전해오는 불교 공예에 대한 최초의 연구 발표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 부인 홍나희 여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여성재가단체 불의회가 37번째 불의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불의회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이끌어갈 불교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37회 불의상 후보자를 내년 2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연구와 실천으로 나누어 연구 분야는 불교학이나 인접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학자가 대상입니다. 또 실천 분야는 신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 양식은 이메일로 요청하면 되며 불의상 수상자 발표는 내년 6월, 시상식은 7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따뜻한 팥죽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태고종은 서울 사간동 총무원 청사 앞에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갖고 시민들과 지역 보건소 등에 정성껏 만든 팥죽을 건넸습니다. 시민들은 스님들에게 팥죽 선물을 받고 새해 덕담까지 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소속 스님들과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팥을 삶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을 빚어 모두 1000인분의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돼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동지 팥죽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